E1이라는 것은 1, 0, 0, 0 이런 겁니다. 이제 3x3로 그냥 가겠습니다. 이제 n by n인 경우에도 물론 성립하는 겁니다. AX1은 이제 E1이라는 것은 1, 0, 0 벡터를 뜻하는 겁니다. 이 경우에 X1은 뭐가 되죠? X1은 A inverse E1입니다. 그죠? A inverse E1. 그 다음에 AX2가 E2. 이거는 0, 1, 0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. 그럼 이 X2는 A inverse E2 이렇게 될 겁니다. AX3는 E3다. 0, 0, 1이다.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럼 이 X3는 A inverse E3가 될 겁니다. 그럼 이걸 다 모아서 쓰면 A 이거를 X 이거는 I 요 세 개를 다 모아서 쓰면 X는 이제 X1 X2 X3 이러한 3x3 벡터입니다. 3x3 행렬입니다. 요거 세 개를 이렇게 다 모아서 쓰면 요것도 이제 1, 0, 0, 0, 1, 0, 0, 0, 1 하면 이게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. 이거를 쭉 해서 요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. I 하고 X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 지금 결국 요거잖아요. 이것이 뭐냐면 X라는 게 요건데 A inverse E1, A inverse E2, A inverse E3 이거라는 것이 결국은 A inverse를 묶어내면 E1, E2, E3 그래서 이게 결국은 A inverse identity가 돼서 A inverse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. 우리가 AX equal B의 솔루션이 X equal A inverse B로부터 결국 이제 이걸 세 개를 이렇게 나눠 쓰면 그러니까 결국은 AI로부터 요거는 이렇게 쓰는 게 낫겠습니다. 그러니까 뭘 다시 쓸까? AX equal 이제 I인데 요거는 우리가 AI 이렇게 써서 그거를 elementary operation 해서 기본 행연산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요 부분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A의 역행렬이다.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가우스 졸단에 의해서 구한 요 위치에 있는 것이 A 인버스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역행렬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. 역행렬은 아주 중요한 행렬에서 아주 중요한 컨셉인데 역행렬의 성질이 아주 중요합니다. 첫 번째 역행렬의 성질 A 역행렬의 역행렬은 A다. 이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. 당연한 겁니다.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데 AB 요거의 역행렬 그러니까 이것도 n by n이고 이것도 n by n입니다. 둘 다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AB 곱한 행렬의 역행렬은 이거는 B inverse A inverse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. AB 하고 AB 역행렬을 곱하면 이게 아이덴티티가 되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이게 아이덴티티가 되려고 그러면 AB 요 부분이
B 인버스, A 인버스 이렇게 돼야지만이 아이덴티티가 돼요. 그러면 요게 I가 되고 또 A 인버스, A하고 A 인버스는 또 I고 이렇게 해서 요게 아이덴티티에 의해서는 요 부분이 이렇게 돼야지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AB의 인버스는 B 인버스, A 인버스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또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. rank A가 N일 때 풀 랭크라는 겁니다. 그리고 AB equal AC 그러면 이게 B하고 C 행렬이 같습니다. 이거는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이것도 왜냐하면 랭크 A가 N이면 풀 랭크죠. 그래 역행렬이 존재하는 겁니다. 그러면 역행렬 A 인버스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존재하니까 요 식에다가 앞에다가 A 인버스 다 곱해보겠습니다. A, B, A 인버스 A, C 그러면 두 개다가 아이덴티티니까 B equal C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A, B하고 A, C는 같은데 B하고 C가 항상 같으냐 이 조건이 없으면 여기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. 0, 1, 0, 0 이게 A 행렬입니다. 이게 A야.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두겠습니다. 0, 0, 2, 3 이게 B야. 그러면 이거하고 1, 0, 0, 0 그 다음에 C는 0, 0, 0, 1이다. 이렇게 두겠습니다. 0, 0, 1, 0라고 하겠습니다. 같은 건데 1, 0 그럼 이게 C야.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이거 곱하면 제로고 다 제로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다 제로 행렬이 되는데 제로 행렬인데 이거 B하고 C를 보면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AB하고 AC는 같은데 B하고 C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? 이 A 행렬이 풀 랭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우리는 랭크 A가 1이라는 거죠. 랭크 A가 2가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랭크 2, 이게 2가 되면 AB equal AC가 되면 B equal C가 되는데 이제 랭크 A가 2가 아닐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생각해 보죠. 랭크 A가 N이면 N이라는 건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거이면 이제 AB가 제로라는 것은 implies B equal 0. 그러니까 랭크 A가 역행렬이 존재하면 여기도 왜냐하면 A 역행렬 앞에서 곱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B equal 0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랭크 A가 N이면 A, B가 0일 때 B가 0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걸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. 예를 들어서 1, 0, 0, 0 이게 그래서 A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B는 0, 0 아까 투수라고 그랬었죠. 그럼 이게 두 개가 지금 제로잖아요. 이게 두 개 곱하면 제로 행렬인데도 불구하고 B는 0이 아니잖아. B는 0이 아닌 겁니다. 왜 그러냐? 랭크 A가 풀 랭크가 아니기 때문에 2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
AB가 제로이고 A 행렬도 제로가 아니고 B 행렬도 제로가 아니야. A 행렬도 제로가 아니고 B 행렬도 제로가 아닌데도 A, B는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보세요. A가 제로가 아니고 B가 제로가 아닌데도 A, B는 제로가 되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랭크 A는 N보다 작고 랭크 B도 N보다 작다는 겁니다. 풀랭크가 아니라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A가 싱글되면 싱글이라는 것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디터미넌트 A가 제로다 그런 얘기입니다. A가 싱글이라는 것은 디터미넌트 A가 제로다 또는 A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. 싱글러라는 것은 이거이면 AB 또는 BA도 다 싱글러가 됩니다. 우리가 마치 스칼라에서 싱글러라는 것은 0하고 같은 의미거든요. 스칼라에서 그러니까 A 스칼라에서 A가 0이면 AB나 BA 0을 곱하면 다 0이 된다. 그거와 같은 의미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랭크 A가 N이고 랭크 B가 N-1입니다. 그럴 때 랭크 AB는 뭐가 되겠느냐? 이건 뭐가 될까요? 이거는 N-1이 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하면 랭크 A가 N이라는 것은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여기 AB에다가 앞에다가 A 인버스를 곱해보면 결국 B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풀 랭크를 곱해도 랭크는 변하지 않는다. 그거하고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랭크 A가 N이고 랭크 A가 N-1이면 여기 N-2, 이게 만약에 N-2라면 여기도 N-2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참고로 우리가 앞에서 디터미넌트 얘기를 했던 얘기인데 AB하고 행렬에서는 BA는 행렬에서는 교환법칙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런데 디터미넌트 AB하고 디터미넌트 BA는 같다는 겁니다. 물론 여기서 다 n/n입니다. n/n일 경우에 이렇게 되고 이것은 다시 디터미넌트 A, 디터미넌트 B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거에 대한 증명은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냥 이 팩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렬에서 AB하고 BA는 다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터미넌트는 스칼라 밸류입니다. 디터미넌트 AB하고 디터미넌트 BA는 같고 이거는 디터미넌트 A, 디터미넌트 B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. 이것은 왜 그러냐? 여기 디터미넌트 정의에서 우리가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역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. 역행렬은 행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컨셉입니다. 우리 스칼라에서 역수하고 비슷한 그러한 성질을 가지는 행렬이니까 이 역행렬을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. 역행렬의 정의는 A하고 A 인버스 A 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되는 그런 행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역행렬을 어떻게 구하는지 코팩터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연산할 때는 매틀렉 같은 걸 써서 연산하면 좋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버스 행렬의 몇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꼭 복습을 해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